네, 오늘은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 두 번째 이론, 계층 이론과 계급 이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보죠. 자, 기능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마다 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인 이게 다르대요. 뭐가 다르다고 하죠? 기능적 중요도가 다르대요.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에 더 많은 보수, 더 많은 지위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어떻게 해요? 차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논리예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성취 동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차별적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기능론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력, 여러분들이 했던 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생겨났고, 노력과 능력을 하지 않아서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났죠?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가 생겨난 겁니다. 그럼 기능론에 따르면 이 사회 불평등은 어떤 현상이에요? 불가피하고 당연하고 필요한 현상인 거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능론자들이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내용이라면 이 기능론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게 바로 발등론자들의 논리죠. 자, 기능론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각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 그럼 기능적 중요도에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어. 이 기능적 중요도는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배 집단이 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직업, 국회의원이나 사자로 끝나는 그런 전문직들, 이미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직업이 마치 다른 직업보다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마냥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부여해 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미 그들이 갖고 있던 직업이니까 그 직업이 더 중요한 것 마냥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기능론자들이 얘기했던 기능적 중요도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론자들에 따르면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했지만 사실 갈등론자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탄탄한 어떤 배경? 가정 배경. 빵빵한 가정 배경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빵빵하게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교육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 가정 배경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구조 자체, 그 다음에 이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자체, 이 구조 자체가 다 어떻대요? 불공정하다 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고 공정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모두 똑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보여드렸어요. 근데 시험 종목이 뭐였죠? 나무에 오르는 시험이었습니다. 나무에 오르는 시험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원숭이요. 원숭이랑 새한테 유리하죠. 코끼리는 나무로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이유는 이 시험 자체도 누가 정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배 집단이 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하게, 불합리하게, 불평등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다시 또 다른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시키고 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가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등이 합리적인 결과예요? 타당한 결과인가요? 아니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잖아요. 불평등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냅둬요? 이 사회 불평등의 갈등론은 어떤 대상으로 가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내용이 이렇게 정면으로 다 대비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계급을 쳐봤더니 솔로부대 계급장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오늘 수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고 최근 버전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계급은 상병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여고 남고였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남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상병이에요. 근데 이제 병장은 더 심하죠. 남고나 여고가 아니에요. 남녀공학이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병장을 갈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급일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연애를 해봤어요. 보기랑 다르게.
저 이상한 리액션은 거죠. 자,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연애를 잠깐 하긴 했지만 정작 정말 연애를 해야 할 시기에 연애를 못했습니다. 저 20살부터 27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했던 연애를 연애로 안 치기 때문에 저는 소령까지 달아온 것 같아요. 계급이 높죠. 앞으로 저한테 경례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재미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솔로 부대도 계급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계급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급을 바라보는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계급 이론부터 살펴볼 건데 이 계급 이론은 칼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제가 학자명을 소개해 드리는 이론이 몇 개 없었는데 우리가 전에 학자명 소개해 드렸던 이론이 뭐였죠?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 누구랑 누가 주장했죠? 디리켐과 머튼이 주장했고요. 디리켐은 아노미 상태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무경 상태. 머튼은 약간 애매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학자명을 알아두면 좋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 이론을 일단 학습지부터 채워볼게요. 자, 동글뱅이 1번을 보니까 계급은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자, 생산수단의 밑줄, 이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계구조에서 여기서부터 또 밑줄,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랍니다. 이걸 계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 보면 이 계급의 구분 기준은 당연히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훌륭해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이며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서는 이론론적 관점. 설명은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3번. 계급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지면서요. 이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이 계급 이론은 계급을 이분법적 개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계급 간의 관계가 불연속적인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연속적인 관계다. 그리고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간에는 계급이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계급이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5번.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사회임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생산수단을 둘러싼 계급 간 갈등 및 대립 관계가 오히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수단, 이론론적 관점, 불가피, 이분법적, 불연속적, 계급이식, 제한, 원동력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민찬 잠깐만 끊었다 바로 눌러줘. 됐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 이론은 계급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입니다. 사회문화에선 처음 배우지만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는 배웠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르주아. 맞아요. 부르주아와 부르주아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정확해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계급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요. 이 계급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구분 기준이 무엇의 소유 여부가? 생산수단. 맞아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랍니다. 자,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산업혁명 직후의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 생산수단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기계. 맞아요. 기계, 공장, 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있는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이 되고요.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계급은 노동자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밑에 누굴 거느리게 될까요? 밑에 부하 직원을 거느리게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력,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뭐도 받을까요? 이 사람이 공장도 있고 밑에 부하 직원도 있네. 또 되게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명예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권력과 명예를 무슨 요인이 결정한 거죠? 경제적 요인. 맞아요.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이 결정을 했네요. 즉 이 시대에는 돈이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회였어요. 자,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론론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는 이런 식이에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갈등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급 이론은 이 계급 개념을 이분법적 개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계급을 무슨 계급과 무슨 계급으로 나눴다고요?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 그리고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계급을 몇 개로 나눴어요? 예. 2개로 나눴으니까 이분법적 개념이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관계는 불연속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 그림을 살짝 수정을 할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고 봐요. 즉, 이 시대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자본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의 관계는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는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자본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즉, 바꿔 말하면 뭐가 불가능하다? 계층 이동. 계층 이동, 사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이들의 관계를 불연속적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붙어 있으면 이동이 가능했겠죠. 근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 이동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은 없긴 한데 제가 설명하면서 만든 그림인데 딱 설명하기 적당한 것 같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계급의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계급을 무슨 계급과 무슨 계급으로 나눴다고요? 지배와 피지배,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눴어요. 근데 이때 이 19세기 사회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요,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 사회 현실을 반영한 개념이니까 계급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자본가 계급은 어떤 계급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저 이렇게 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노동자 딸들이랑은 다르다는 어떤 계급의식? 뭔가 우월한 계급의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본가가, 이렇게 우월한 자본가가 이 노동자 계속 억압하고 누르고 있어요. 그럼 노동자들은 어떤 계급의식을 갖고 있겠어요? 맞아.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난 노력해봤자 내가 만든 걸 모두 다 뺏기는, 착취당하는 하찮은 노동자 계급에 불과해. 하면서 열등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계급 이론은 그때 당시의 사회 현실 그대로 반영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계급의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동의 가능성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냅둬야 할까요? 그대로 냅두면 이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급 이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배웠던 이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뭐랑 비슷해요? 갈등론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라고요? 마르크스인데, 이 마르크스가 결국에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갈등론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론의 색채를 갖고 있는 이 마르크스가 계급 이론을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갈등론이랑 색채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등론과 계급 이론은 서로 동일한 건가요? 동일하진 않아요. 이 계급 이론은 보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더 좁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갈등론이랑 느낌 비슷한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세상을 그대로 냅두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바꾸려는 게 또 이 내용의 골자 중 하나죠. 그래서 마지막 5번을 보면 생산수단을 둘러싼 계급 간 갈등 및 대립 관계가 오히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 시위, 투쟁 같은 걸 벌이면은 이 불평등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계급 이론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 막스 베버가 주장한 계층 이론이고요. 그걸 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우리 실제 사회 현실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계급 이론이랑 한번 비교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봉 높은 직업을 한번 싹 봤었잖아요. 1위가 뭐였어요? 1위가 이제 CEO, 대기업 회장이었죠. 네, 역시나 실제로 직업을 그 옛날 지위와 빗대니까 대기업 회장들은 이렇게 옛날로 치면 왕이라고 이렇게 빗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2위가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었잖아요. 이 정치인들 이렇게 영의정, 의정 같은 고위 직급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사자 돌림이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벼슬아치들이 되는 거고요.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네요. 뭐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의 계급과 과거의 계급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볼 자료고요. 이건 재미로 갖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가 주장한 계층 이론을 일단 학습지를 채운 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을 일단 밑줄 쳐볼까요? 이 계층 이론은 다양한 요인 밑줄, 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공통의 서열상의 위치를 갖는 사람들의 집합체, 여기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 계층 이론은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공통의 서열상의 위치를 갖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계층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다양한 요인이 무엇이 있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첫 번째, 맞아요. 경제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니까 이론론이 아니라 다원. 그렇죠. 다원론적 관점이 됩니다. 훌륭해요.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층은 단순히 상층, 중층, 하층으로 분류한 분류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계층의 관계는 서열적인 관계이면서 이 계층의 관계는 연속적인 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열적이면서 연속적인 관계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간의 계층의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계층의식이 미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미약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계층이론에 따르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위불일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되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다원론적이라고 적었고 분류, 서열적, 연속적 계층의식, 자유, 지위불일치 현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막스 베버는 계층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 그림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서 상중, 하층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계층의 구분 기준은 다양한 요인이 있대요. 경제적 요인, 쉽게 말하면 돈을 말하는 거고요. 이 경제적 요인이 이 그림에서는 계급을 말합니다. 돈으로 계급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가운데 있는 권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은 지위인데 지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를 말하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위신이라는 단어도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계급이론 같은 경우는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인이 경제적 지위도 정했고 권력이랑 명예도 정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요인이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원론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 계층 이론은 각각의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하니까 일원론이 아니라 무슨 론? 다원론적 관점이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 이론은 사실상 얼마든지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층, 중층, 하층이 다르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 이론은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상층, 하층, 중층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류해놓은 분류상의 의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적인 개념이다라고 세 번째 표현으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는 서열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어느 계층이 더 높겠어요? 당연히 상층이 높고 그 다음은 중층, 그 다음은 하층입니다. 이게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열적인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층 간의 관계는 연속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연속적이라는 것은 불연속적과 다르게 뭐가 가능하다? 맞아요. 사회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층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상층에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하면 얼마든지 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연속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들의 관계가 연속적이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계급이론은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이미 이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열을 매길 필요가 없고 서열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적인 관계라는 표현은 계층 이론에만 쓰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계층인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계층인식이 굉장히 미약하대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급이 500만 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상층일까요? 중층일까요? 하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층, 중층, 하층.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중층? 500만 원 버는데 중층? 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혼자 사는데 월 500이에요. 혼자 500인데 중층이에요. 혼자 500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월 500이면은 상층입니다. 제가 월 대충 200 조금 넘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월 500.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자, 근데 4인 5인 가운데 월 500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중층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딸린 식구가 10명이 넘어 10인 가구인데 월 500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층으로 분류돼야죠. 500으로 어떻게 10명이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같은 500만 원을 벌고 있어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층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500만 원을 번다 해도 나는 500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중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처럼 5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계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계층인식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계층인식이 어떻다? 굉장히 미약하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층 이론은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표현을 해요.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속담. 맞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이 현대사회의 계층 이론을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계급 이론은 이 지위불일치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지위불일치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세요. 금수저? 금수저? 아니요, 금수저 아닙니다. 돈벼락. 돈벼락 맞았네요. 갑자기 돈벼락 맞아서 갑자기 돈 많아진 사람 뭐라 그래요? 졸부. 맞아요,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는 뜻이 졸라부자가 아니라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해요. 다른 반 애들이 졸라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졸지의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하는데, 자, 이분들은 갑자기 돈이 많아졌으니까 무슨 지위가 높아요? 경제적 지위가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권력이 있나요? 이분들이 명예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지위는 높고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낮은 거예요. 이런 지위불일치를 계층이론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지위불일치의 사례인데요. 선생님들의 교육사는 영원히 기억하겠대요. 그럼 이 선생님은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맞아요. 자신의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명예롭게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잘 보내고서 잘 무사히 퇴직을 하는 자리예요. 이분들은 당연히 뭐가 높겠어요? 당연히 명예가 높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위는 낮아질 거고요. 이제 소득이 없어지니까 경제적 지위도 점점 낮아지겠죠. 이처럼 명예퇴직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경제적, 정치적 지위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위불일치 현상을 계층 이론은 설명할 수 있고요. 계급 이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사실 이미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자, 계급 이론은 왜 그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계층 이론은 지위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원론적 관점과 이론론적 관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둘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계급 이론부터 봅시다. 이 계급 이론 같은 경우는 무슨 요인이 모든 불평등을 결정했죠? 경제적 요인이 모든 불평등을 결정했어요. 정리해볼게요. 경제적 요인이 다른 사회 불평등을 모두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엔 돈이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이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론론적 관점이니까. 하지만 계층이론은 무슨 관점이었어요? 계층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 여기서 다양한 요인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있겠네요. 이 다양한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 무슨 관점이기 때문에? 다원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결정한다고 보는 다원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일원론적 관점이고 계층이론이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다원론적 관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키워드. 네, 키워드를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쓸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얼추 다 쓰셨죠? 네, 그러면은 처음 배운 이론이니까 제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계급 이론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 계급 이론은요, 이것의 소유 여부로 계급을 판단한대요. 맞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여기서 이 생산수단은 뭘 말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기계, 돈, 기계, 공장, 자본. 결국엔 돈이에요, 돈. 경제적 요인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근데 이 돈, 경제적 요인을 갖추고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즉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했습니다. 무슨 관점? 일원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수단, 돈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을 무슨 계급과 무슨 계급으로 나눴어요? 지배와 피지배. 바꿔 말하면 이분법.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을 했네요. 계급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분법적 개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불연속적인 관계다.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뭐가 불가능하다? 사회이동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는 노동자가 노력을 해도 자본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불연속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 뭐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계급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본가 계급은 우월한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열등한 계급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계급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급이론은 무슨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슨 관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론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지위불이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계층이론의 키워드입니다. 계층이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층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었네요. 무슨 요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하니까 이론론이 아니라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계층은 그냥 막스 베버란 학자가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해론 개념에 불과하다? 단순히 분류상의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 상층, 중층, 하층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예요? 서로 아주 연속적인 관계입니다. 하층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뭐가 가능하다?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 사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매길 수 있어요? 서열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열적인 관계다. 불연속적인 계급이론 서열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끼리 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미약하대요. 뭐가? 맞아요. 계층의식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미약한 걸 저는 계층의식을
세모라고 표현을 해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전 동그라미,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 미약한 걸 세모로 표현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지브리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관점이니까? 다원론적 관점이니까. 각각의 요인이 각각의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하는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둘을 수능에서 비교해서 내는지 아시겠죠? 이 노란색 키워드를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모르니까 이 키워드들 다 모두 빠짐없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가지문은 무슨 이론이죠? 네, 계급 이론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됐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계급 이론인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나는 자연스럽게 계층 이론이죠.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위신과 권력, 위신은 명예라고 했죠. 이런 위신과 권력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도 이 계층, 집단 간의 차이가 형성된다고 하니 다양한 요인이 결정한다고 하는 계층 이론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럼 1번. 계급 이론은 서로 다른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간의 위기가 불연속적이라고 본대요. 불연속적이 뭐라고요? 사회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세상에 이게 수능 문제예요. 완전 쉽죠. 수능이 어렵지 않아요. 20문제 중에 변별을 요구하는 5문제 정도면 조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오고요. 나머지 15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나는 확실하게 점수를 제 수업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진처럼 따라오시면 돼요. 네, 팔로우 미. 그 다음에 거만한가요? 이건 거만이 아니라 약간 자신감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드렸으니까요. 여태까지. 자, 2번. 계층 이론은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대요. 이분법적은 뭐였죠? 계급 이론입니다. 왜 이분법이라고요? 계급을 자본가와 노동자를 두 개로 구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계급 이론은 계층 이론에 비해 현대사의 지브리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대요. 용이한 건 누구? 계층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바꿔줘야겠고요. 그리고 용이한 이유는 무슨 관점이니까? 다원론적 관점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4번. 계층 이론은 계급 이론에 비해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대요.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은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계급 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네요. 이 계급 의식이 명확한 건 누구예요? 계급 이론이니까 가랑 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사실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을 계급 의식과 계층 의식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5번. 계급 이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계층 이론은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한대요. 뭐가 틀렸죠? 사회적 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경제적 요인도 포함하죠. 그럼 앞에 계급 이론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건 맞나요? 네, 이건 또 맞네요. 그래서 이런 많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요즘 수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쉬운 거랑 좀 요즘 스타일 같이 섞어놨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각 보기마다 A, B가 뭐에 해당하는지, 무슨 이론에 해당하는지를 옆에다 조그맣게 써놓으시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헷갈려요.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는 순간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토할 때 다시 또 풀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옆에다가 꼭 써놓으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A가 계층 이론이니까 B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B는 계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라고요. B는 계급이구나, 1번에서. A가 계층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가에다 지브리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적절하대요. A가 계층인데 지브리치를 설명할 수 있나요? A 계층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가에 보면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그럼 2번. A가 계층론이면 당연히 B는 계급일 텐데, 이번 이 나에다가 계층을 이론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가 적절하대요. 계층이 이론론인가요? 이론론은 계급이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3번. 2번은 이 나에다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기속의식을 중시한대요. 자, 강한 기속을 중시한다는 것은, 기속의식을 중시한다는 건 계급의식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A가 계급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럼 B는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4번.
이번엔 가에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가 적절하대요. 자, 희소가치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의 차등 분배, 즉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건 계급이에요, 계층이에요? 계급. 아니요. 둘 다. 계급, 계층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라고 해야겠죠. 이걸로 함정파면 여러분들 많이 낚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함정에 파이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가의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니까 A가 뭐예요? 계급이. A가 계급, B가 계층이 되겠죠. 이때 나의 사회 이동 개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크다고 보는 건 누구였죠? 계층이니까 5번도 성립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키워드만 알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꼼꼼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여기까지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